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전기차 시장의 그 길고 길었던 겨울, 이른바 캐즘이 드디어 끝나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이 기대감이 과연 현실인지 그 실체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확 지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에요. 전 세계 월간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210만 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와, 이거는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데이터로 먼저 짚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 K배터리의 진짜 현실은 어떤지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전기차 시장 부활의 신호탄. 최근 시장의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동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9월 전기차 판매량 호조입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AI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잖아요.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ESS가 필수적이거든요. 이건 2차 전지 산업이 전기차라는 단일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거대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숫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캐즘을 극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데이터로 한번 검증해 보죠. 연간 판매량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이 표에 있는 성장률이 100%에서 20%대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캐즘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거죠. 하지만요, 절대적인 판매량을 한번 보세요. 시장은 내년 수백만 대씩 꾸준히 커져왔고 2025년에는 연간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 규모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2024년 월별 추이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초에 잠시 주춤했던 판매량은 3월의 1분기 마감 효과로 크게 늘었고요. 6월에는 상반기 마감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월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210만 대로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죠. 데이터는 명확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10만 대라는 숫자와 우상향 그래프를 보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체 시장이 전부 다 우리 K배터리의 무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인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210만 대 안에는요,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 내수 시장하고 테슬라의 판매량이에요. 중국은 CATL이나 BYD 같은 자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거의 절대적이고요. 테슬라 역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중국산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용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난 9월에 팔린 210만 대 중에서 중국 내수 시장과 중국 외시장의 테슬라 판매량처럼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을 싹 걷어내고 나면 남는 건 딱 34.9%입니다. 숫자로 바꾸면 약 73만 대 정도죠. 바로 이 시장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우리 K배터리 3사가 유럽과 북미의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진짜 경쟁을 벌이는 핵심 잠재 시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전쟁터, 이 73만 대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과연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쥔 플레이어는 누구인지 경쟁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재 시장 안에서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43.1%로 아직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34.3%로 정말 턱 밑까지 추격해왔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그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성장 방향을 보기 위해서 8월에서 9월로 넘어오면서 늘어난 40만 대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증가분의 절반인 20만 대, 그러니까 50%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어요. K배터리의 주력 시장인 유럽과 북미가 나머지를 이끌긴 했지만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중국 시장에서 나왔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K배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비중은 고작 12%에서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급증, 이런 헤드라인 뉴스를 K배터리 기업의 실적 개선과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에코프로비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양극재, 그중에서도 주행거리와 출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소재인 NCA나 NCM 같은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SDI와 SK온이라는 든든한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죠.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겪어온 길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매출과 이익 모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2023년부터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죠. 결국 2024년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시장 회복에 힘입어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견고한 고객사, IRA 정책 수혜 같은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뚜렷해요. 2025년 예상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이 500배가 넘는데 이건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장의 변동성과 치열한 경쟁 역시 현실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K배터리 기업들의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K배터리의 미래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4가지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9월의 판매 호조가 반짝 효과가 아니라 진짜 추세인지. 둘째, 미국의 정책이 중국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는지. 셋째, 완성차 업체들이 고객에서 경쟁자로 변하는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같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지. 이 4가지가 K배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분석을 마치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와 관점들이 이 복잡한 전기차 시장을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